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고 우리 향수이 누님 추우실 끼인데 경철이 형님, 예, 형수님 좀 안아주십시오. 지금 더워 죽겠어요. 아, 더웠어요. 그 반팔로 저래가지고 아이고 정치입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8회차죠. 예, 648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이재동 회장님 농민회 1일 주점하셨는데 어제 한 9시 경에 흠뻑 젖어 계셔가지고 제가 발로 찾는 데 일하라고 그래도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얼굴 쌩쌩하십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제 술 좀 줄여 하셔야 됩니다. 술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직은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니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이뤄내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구호의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이거 꼭 주문 같습니다. 그죠? 꼭 주문 같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성주군 농민회에서 1일 주점을 했습니다. 1일 주점이 뭐냐, 어떤 의미로 1일 주점 했냐면은, 그동안 우리 농민회가, 성주군 농민회가 성주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 속에서는, 돈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이재동 회장님 이하 농민회 회원분들이 1일 주점을 어제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성주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성주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농민회와 우리 이재동 회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 우리 이재동 회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울러 그런 큰 잔칫날에는 적어도 회장님이시라면 술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앞으로 좋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제가 대신 인사했잖아요, 손님들한테. 네. 이거 먼저 아십니까?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수초 대첩 2차 수초 대첩에서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촛불님들이 들었던 태극기입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태극기를 막 휘두르고 있죠.
태극기는 우리의 것이다 라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만의 태극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수백만 명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태극기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때 이 손피켓을 들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수백만 명이 태극기를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저번 주에 참 장관이 했는데 내일이 개국본 개싸움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치러지는 촛불 집회는 마지막이랍니다. 마지막인데 잠정적으로 마지막이랍니다. 만약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다시 또 촛불 집회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피켓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우리 촛불님들이 한 목소리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장관이었죠. 한 목소리로. 그러나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와중에도 그 옆에서 회방을 놓는 무리들은 저희들을 보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그리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 시민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얼마나 평화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어주었는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되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나마 목소리로나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나마 열심히 검찰 개혁 위해 힘을 쓰겠다, 응원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조국 수호 검찰 개혁 한번 외쳐볼까요? 네, 고준비.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예, 그때 사람들 억수로 많을 때는 듣기 좋던데 미치 안 계시니까 이거 한 100명밖에 안 계시니까 이거 잘 그림이 안 나오네요. 예. 아무튼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다음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이 빨리 완수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검찰 개혁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올라가가지고 또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쳐야 되지 않겠나라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로 서초동에서 모이고 오늘도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조국 수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검찰 개혁만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왜 지금 검찰 개혁만 이야기하느냐. 지금 농성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사드 반대 투쟁도 하고 있고 또 뭐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특히 노동자 농민 문제들도 많고 이런데 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이 한창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우리 성주군청 앞에서 막 1,500명, 2,000명 모여가 할 때 전국에서도 오고 이럴 때는 사드 투쟁이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고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세월호 진실 문제 아직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가족들하고 거기서 계속 광화문에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쏠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니까 세월호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은 탄핵 촛불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탄핵 촛불에가 대통령이 탄핵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사드 문제는 설설설설 국민들 관심 밖으로 가고 세월호 문제도 관심을 이게 국민적으로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세월호 문제도 하나도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사드 문제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검찰 개혁으로 가버렸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노동자들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심 안 가려주고 검찰 개혁 조국 수호하자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화성 살인 사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럼 계속 죽였는데 8번째 살인 사건 죽이는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구속돼 가지고 감옥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살고 나왔어요. 20대에다가 50대에다가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 화성 살인 사건의 주범이 감옥에 있는데 8번째 것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장애인이 무기징역 받고 20년을 살았는데 경찰이 조사했는데 그 경찰도 문제죠. 그죠? 그것을 재판 붙인 검찰 문제죠. 그죠? 무기징역 때려가 20년 살린 판사도 문제란 말이에요. 판사, 검찰, 검사들이 다 정말로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냈으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20년을 살았겠냐. 이런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국민들이 시끄러운 사건만 터지면은 무슨 감췄답 사건 캐갖고 막 고문해가 간첩 만들어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검사가 구속시키면은 판사는 때려가지고 막 10년씩 20년씩 살렸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상규가 그런 짓을 했다고, 판사할 때. 그런데 당한 사람은 지금 무죄 내린다고 그 인생을 어떻게 20년을 보상을 받아요? 이게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내 죄를 저가 밝혀야 돼. 나는 내 죄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죄가 있다고 해야 돼. 증거로 해야 되는데 불러놔놓고 막 협박하고 이래가 내 죄가 있다고 내가 자백하면은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검찰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이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국 때문에. 그죠? 조국을 수호하자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조국이 이뻐서, 조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국이 지금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사표 쓰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조국을 수호하자, 검찰개혁도 지금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 핵심 고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세월호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왜 하냐? 지금 노동자들이 저렇게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전략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이거를 폭발시켜서 다른 문제까지도 연결돼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 봅시다. 조국 비리를 켜려고 탈탈 털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검찰 비리 나왔죠. 사법 비리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비리 나왔죠. 종교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양아치인 거 다 드러났죠.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몰랐던, 얼마 전에 또 KBS 그 인터뷰 했는 거, 왜곡 보도 했는 거 바로 나와붙죠.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만큼 문제인가가 다 드러났어요. 국민들한테. 검찰이 얼마만큼 문제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자살골 넣잖아요. 여상규가 뭐 웃기고 뭐 있네 뭐 병신 같은 게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놈 뭐 무슨 그 누가 중소상공인이 나와서 발언하니까 또 욕했죠. 그죠? 삭발하다가 공천 받을 놈만 자꾸 받고 싶어가 삭발하니까 취소했죠. 계속 자살골만 넣는다고. 왜 자살골만 넣느냐? 초조하니까. 지금 더 이상 이제 조국 갖고 국정감사 끝나면 조국 갖고 계속 끌고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검찰에서 그만큼 털었는데 범죄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 그런데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했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계속 어떻게 긁고 넘어질 거냐고. 국정감사하라 하니까 조국 감사하고, 인사청문회 7명 올리는데 조국만 인사청문회, 나머지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검찰 개혁이 되면은 세월호 진실 밝히는 거 바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드 문제도 지금 재판 걸어놨는 거 김간지하고 또 재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검찰 개혁이 되면은.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단편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국민적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모아서 검찰 개혁을 하고, 그 다음 언론도 너가 문제다 하고 들어가면서 세월호 문제 검찰 개혁하면 조사 다시 진실 규명 들어가고, 사드 문제 고발해놨는 거 지금까지 보류해놨는 거 들어가고, 이렇게 다 연결되게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주장하되, 조국 수호도 조국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게 전략적 판단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론 분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국론을 분열시킨대. 서초동에서 하고,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쪽에서는 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한다고요. 국론이 분열을 뗐대요. 그래서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대. 맞습니까? 무엇이 국론이에요? 국론이라는 말은요, 없어야 돼요. 모든 국민이 하나로 없어야 돼요. 왜? 모든 국민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국론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적이냐?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승만 때 국론, 반공, 이 국론이요.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면 빨갱이다, 이게 국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박정희 때 성공, 멸공, 전두환 때 이런 게 국론이라. 그죠? 그 독재 시절에 독재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 놈은 적이다. 그래서 반공, 멸공, 이게 국론이었단 말이에요. 국론은 독재 시절에 독재자가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절에는 국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의견이 달라. 그런데 이거를 국론 분열이라고 지랄하는 자유한국당의 놈들은 저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광화문 집회 그게 국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초동에서 하는 거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 생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면 독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인드 갖고 있다니까. 독재하는 놈은 검찰 개혁하면 안 돼요. 정권을 쫙 잡는 순간 검찰을 개부리듯이 부리면야 돼. 그 정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독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인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론 분열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국론은 독재 시절에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인정해라,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죠? 언론도 KBS 지금 터졌잖아요. 인터뷰 했는데 왜곡 보도했잖아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윤석열이 갖고 쳤어요. 왜 쳤느냐?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될 것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을 윤석열 사태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만 사퇴하고 검찰은 개혁 안 하겠다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걸레가 윤석열이라는 걸레를 빤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겨레가 윤석열이를 딱 치니까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저끼리 기레기끼리 싸우고 있어요. 기레기들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게 내부 분열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에 모였는데 자유한국당 따로, 개독교 따로, 그죠? 너그공화당 따로, 여러 군데서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조원진이가 계속 잘 나가야 된다. 왜?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원진이 말하는 거, 인상 쓰는 거, 욕하는 거 들으면은 열받죠. 열받지만은 이거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적군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잘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자, 박근혜 하면은 대구에서 아직 인기 있어, 대구 경북에서. 조원진이가 박근혜를 딱 잡고 있어.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가면 조원진이가 너그 새끼 박근혜 탄핵시키는 국회의원도 그거 있는데 그 새끼들 안 쫓아내고 너그와 박근혜 외치는 이렇게 저끼리 싸워요. 근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세력을 못 끌어안아. 조원진이를 못 끌어안으니까 세력이 안 커져. 근데 이쪽에 바른미래당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야. 그것까지 끌어안으면 조원진은 더 멀리 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너공화당도 끌어안고 바람을 끌어안고 세력을 키워서 다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원진이가 있어갖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원진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지. 총선까지 몰고 가서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대구 경북 후보를 다 내. 자유한국당 표를 다 까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적이지만 적정 분열을 일으키고 부추기주고 싸우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기면 돼요. 전쟁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걸로 하는 게 내 기분 나쁘다 저 새끼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적이 어떻게 분열하고 적이 어떻게 흔들리고 우리는 어떻게 뭉치고 그래서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더 뭘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할 게 없어. 내년 총선까지 조국을 못 끌고 가요. 저거는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리고 조국을 계속 쳤는데 계속 자살골이야.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다. 이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세월호 문제도 다시 진상규명하는 수사가 들어가고, 그죠? 그 구조문에 있는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고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도 지금 고발해놓은 거 재판 진행해서 김관현하고 처벌하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어느 하나를 왜 이건 안 하는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가고 국민적 관심이 있을 때 그걸 핵심고리로 토착 외구든 뭐 적폐든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다른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해결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잘 가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사드도 지금 미국이 계속 하고 있지만은 올해 내로는 뭔가 방향이 나올 것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검찰 개혁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억울하게 당하던 사람들이 한이 풀리고 이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청원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검찰개혁 관련된 이런 뭐
집회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저는 조국 수호란 말을 일부러 뺍니다. 일부러 뺍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김총환 위원장님한테 배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 조국은 미워해도 좋다. 근데 검찰 개혁을 안 할 거냐고.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야 조국 그 나쁜 짓 하고 했는데 그 빨리 밀어야 안 되나라고 얘기하면, 나쁜 짓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저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안 좋은 이야기, 사모펀드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들춰내니 문제가 있는갑다.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서 자꾸 떠들기만 하죠. 그것만 듣고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자, 조국이 잘못했다 치자. 검찰개혁 안 할 거냐? 검찰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없다. 미국도 수사권이 없다. 기소만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보셨죠? 우리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나라의 정부,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이유도 없이 몰락시키는 데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들을 개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무소불위의 똥인지 딘장인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그 검찰의 칼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이 아니면 검찰 개혁하지 못합니다. 앞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부는 그 두 분이 검찰 개혁을 할 줄 알고 임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에서 얘기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보이죠. 그러자 바로 오늘 뉴스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슬슬 또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데 검찰총장이 해가 된다면 검찰총장까지 목을 칠 수 있는 집단이 검찰 집단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 검찰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앞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록 한 분의 힘은 작지만 수백만 명의 힘이 모이면은, 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도 끌어내렸잖아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관저 도안영님의 또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고, 그런 말은 사회자님도 김총환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 뒤에 있는 세력들과도 잘 싸우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트위터 소리나 범죄수사물 이런 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걸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 이것만 확인하면은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그때 한참 불매운동 일어나갖고 할 때 한국의 정권을 잃어야 된다, 이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직관적으로 그 이후에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들은 점점 줄어들고 다 조국 이야기가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우리나라 전 언론들이 그거 방송하는 거 일본 언론들이 라이브로 계속 중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렇게 그 수백 년 동안 싸우다가 서로 자기 죽고 죽이고 싸우다가 통일을 하고 나니까 힘을 분출할 외부의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죠. 마찬가지로 일본은 지금 정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개인 소비세를 올려갖고 물가도 왕창 올려놨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을 갖다가 눈을 가리려면 외부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국인 거죠. 조국 장관이 그 불매운동 일어난 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으니까 일본 언론들 입맛에 맞고 우익 정권에서 적당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이면은 역시 일본은 분리할 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겪었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분리하면은 우리나라를 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를 건드려서 우리나라가 흔들려서 약해지면은 그게 자기네 이득이 같습니다. 일본은 그 통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 이런 거 할 때 사실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일전쟁, 러일전쟁 전부 다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했죠. 그래 이긴 그 힘을 갖고 겨우 돈 메꾸고 이렇게 나간 게 일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를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매일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별로 좋지 않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는 GDP 국민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0% 정도인데 일본은 한 2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좋지 않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 이외에 또 우리나라 현재 상황 때문에 손해를 볼 만한 곳은 군산복합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군산복합체하고 제일 친한 게 일본의 그 극우 재단 중에 하나인 사사카와 재단, 요새 일본 재단이라 하는 거기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산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지금도 지소미아 계속 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버텨줌으로써 또 반대로 우리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 혹은 세계적인 투자자들 이런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닥치면은 한국에 투자를 해라. 혹은 한국의 국채가 가장 현재적으로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싸워나가는 이런 상황,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희망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로써 우리나라가 미래가 비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외부에서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고 지금 사실 일부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우리하고 지지율이 우리락하기 말이 그렇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 그렇게 우리란 표현이 붙었는데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5, 6% 정도까지 근접했다. 위험해졌다. 우리끼리는 잘 뭉치지만 중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도 분들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런 아까 말했던 국론 분열 프레임 이런 거 있지만 반대로 한반도 훈풍 프레임 혹은 검찰개혁 완전히 검찰개혁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레임으로 상황이 바뀌면은 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지난번에 그 북미 관계가 좋았을 때 그때 심지어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자라는 분들도 그거는 대만 좋지 이렇게 넘어왔던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도 분들은 그만큼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검찰개혁 이야기 자체만 해도 이번 달 10월 29일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이제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자기네들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실제긴 하지만은 그거 글자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이 검찰개혁 그 조국소에서 검찰개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북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번에 살짝 파토난 것 자체는 별 문제 없다. 미국 자체도 뭐 2주 이내에 만난다. 북한도 다시 안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이달 말부터 협상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달 말부터는 상황이 반전되어 가고 있고, 그 힘의 시작은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쳐주는 그 힘, 우리 국민들이 믿어주는 그 힘,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행동하는 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좀 더 주의 깊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기고 이겨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조도원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관조도원 형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약 200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40%밖에 되지 않죠. 미국이 130%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10월 9일 날 IMF 총재가, 신임 IMF 총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 취임사에서 딱 세 나라, 독일, 네덜란드, 대한민국, 이 딱 세 나라를 꼭 집어서 돈 좀 써라. 돈 좀 써라. 누가 돈을 왜 그래 안 쓰노? 세계 경기가 불황인데 가진 놈들이 좀 돈을 좀 써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느냐? 라고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는 기업과 반대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써서 투자를 해서 경기가 잘 돌아가도록, 내수 경기가 잘 돌아가도록 돈을 푸는 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빚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쓰이소. 한 20%만 좀 써가지고 내수 경기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살고 잘 먹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김명님 준비되셨습니까? 김미영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답니다. 자,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대 그리워하는지 몰라. 더 이상 외로운 날 견딜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 눈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댈 숨겨 느낄 수 없고, 무겁게 나를 누르는 이 빈 공간은 끝없는 방황으로 나를 그네.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지치네. 언제나 그대의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오늘 같은 밤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멈춰진 시간 속에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기다리는 속에 지쳐있고 그대 외롭다고 눈을 지치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오늘 같은 밤에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멈춰진 시간 속에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오늘 같은 밤에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멈춰진 시간 속에 그대와 영원토록 머물고 싶어.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앵콜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있잖아요. 엄마야 준비를 했는데 가사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엄마야만 할까요? 또 엄마야만 그대로. 어지러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끊어주세요. 네. 제가 이 정도로 어지럼뱅뱅. 네, 중간에 가사에 아시는 분 아시죠? 어지럼뱅뱅. 예, 이거도 가사 몰라요. 나 이거 연습했는데 가사 정말 하나도 몰라. 희미한 끝 사이로 마주친 그 눈빛 저기 없어. 가사 좀 불러주세요. 헤며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시간은 차점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신사동 그 사람. 가사 2절이죠. 나 몰라요.
또 연습해서 하려 했는데. 아, 너무하세요. 이거 연습 덜 되는 곡 같다가 세상에나. 이거 정말로 연습 덜 해서 하나요? 아, 다음에 또 할게요. 연습해서. 앵콜? 네, 다음에 앵콜. 이 노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곡 잘하다가 나머지 두 곡은 망친 우리 김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가사 좀 적어가 있었던. 예.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요 이상합니다. 네.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출석부는 우리 별동네 공동체 별동네 해피하이죠. 우리 북카페 아시죠? 우리 별동네 도서관 저기에서 출석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별동네 공동체 회원이시며 그리고 우리 사드 철의 우리 성주 투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효병원의 노태명 원장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겸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겸 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따뜻하게 오늘같이 막 껴입고 이래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할 예정이오니 6시 반부터 합니다. 6시 반부터 하니까 그때 잊지 마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칠곡군에서 세계 호국 평화 문화 대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 동네죠. 이웃 동네 칠곡군에서 그런 좋은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외관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강복회 대구 경북 지부와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 또 독립운동 기념 사업회 하시는 분들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물론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 갔냐? 100여 년 전 중국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가 만들어졌지요. 그 간도 특설 부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중국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때려잡으라고 만드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잔혹하게 독립군들을 진압하고 학살했던 그 백선엽을 명예 칠곡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오늘 칠곡군의 평화문화대제전에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제가 오늘 기자회견했고 많은 언론사에서 나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독립운동 100주년이라는 지금 이때 어찌 친일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잔악무도한 백선엽에게 100살 가까이 먹은 백선엽에게 명예 칠곡 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알도 없습니까? 그분이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 명예 칠곡 군민증을 준답니다. 그건 그거고, 앞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주면 안 되지요. 예. 벌써 줬죠? 예. 벌써 줬습니다. 오늘 줬습니다. 오늘 6시 55분경에 줬습니다. 쪽팔린 줄 아십시오. 칠곡 군민들 쪽팔린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뽑은 군수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뽑은 자유한국당 군의원들이 그걸 승인해 줬습니다. 정말 개 쪽팔립니다. 우리 성주에도 백년설이라는 가수에게 가수를 기념하는 기념 가요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 쪽팔립니다. 당신들은 배알도 없습니까? 당신 선조들은, 당신 어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가족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을 다시 기려야 된다. 입에서 개쌍욕이 나옵니다만은
부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 중에서 주변에 내가 칠곡 군민을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내 고향이 칠곡군이다 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여 내 가족 중에 칠곡군 출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조국 사태 때문에 많이 묻혀 있을 뿐입니다만은 이거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 잘못을 따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칠곡군에게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그들도 지난 3월 1일 날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했었을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장과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에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칠곡 국민들을 쪽팔린 줄 아십시오. 만약에 성주에서 그랬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박살 내야 됩니다. 칠곡군청 확대 디비뻐야 됩니다. 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물어보니까 백선엽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뭐 한 사람인데 그거 뭐 왜 그러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식들한테 제발 우리 쪽팔리지 맙시다. 네.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648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늘 하던 구호를 끝으로 오늘 촛불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고, 아시겠죠? 다음 주 금요일은 별동네 도서관입니다. 6시 반부터 일찍 저녁 드시고 오이소. 예. 간단한 다가는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기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자, 구호 준비! 우리는 검찰개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검찰 가고 평화 오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날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48회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시 반부터 라이브 중계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